안녕하세요. 한반도 통일론의 이용과 한계를 강의하게 될 부산외국어대학교 김성열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통일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한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2007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일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개되었던 통일의 담론의 이용과 특성 그리고 한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남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통일 3대 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중심으로 민족 화합 및 민족 통일 방안과 한민족 통일 방안을 정부적 차원에서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존재론적 통일 담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성을 강조하는 존재론적 통일 담론은 남북한이 5,000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외세 침략을 받아 분단되었기 때문에 부국 강병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적이면서도 존재론적인 인식 원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탈냉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탈냉전에서는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와 또 공산 진영의 붕괴로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통일 담론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또한 독일 통일에서 서독이 동독을 흡사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남한이 북한 지역을 흡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 통일 담론을 목조론적 통일 담론이라고 합니다. 목조론적 통일 담론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천년 자원과 노동력과 만났을 때 서로 경제적인 윈윈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익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론적 통일 담론과 목조론적 통일 담론의 한계는 한반도가 분단되는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어느 지역을 주권의 주체와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놓고 경쟁할 때 발생하게 되는 안보의 문제, 즉 군비 경쟁이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이 결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대화를 해야 되고 경제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다시 도발을 이어져 가지고 악순환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큰 통일 담론이 평화 통일 담론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 정권을 인정해주고 또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적으로 교류하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흡수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의 통일의 진전에 있어서 방해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통일의 또 상위 개념인 평화를 주장하면서 남북 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진보 세력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평화공존, 또 평화경제발전론, 또 평화체제 전환 등은 진보 세력이 추진했던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관계의 평화 담론인데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도 남한에 내려와서 돈만 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남북한의 완전한 통합의 가능성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 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통상 국가 대 국가 관계를 통한 무역 교류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 기획 담론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통일 담론과 같이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비 경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결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반대하는 이 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결렬되어 있습니다.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서로 북한 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통일할 것인가. 다만 둘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측면은 어쨌든 남북한 우리 두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한반도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반도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통일 담론과 평화 계획 담론은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일 담론은 보수 세력의 담론, 그리고 평화 계획 담론은 진보 세력의 담론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의 기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마다 바뀌다 보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줄어드는 이유도 이처럼 정책의 비일관성이 지속되다 보니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두 세력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장기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일방이 한쪽을 흡수한다거나 또 한쪽을 완전히 정복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존중하되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이해를 좀 가지면서 통일보다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통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통일 정책을 발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